자, 안녕하세요. 1월 2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는 페드의 긴축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침체 우려에도 지속되며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현재 페드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는 부분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브레이너드 페드 부의장은 이날 열린 한 행사에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유지하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한 책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데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징후가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다면서도 목표치인 2%로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충분히 걸릴 것이고 통화정책은 충분히 제한적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였는데, 충분히 매파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이 2월달 FOMC에서 25bp 인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부담으로 연결이 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80.33달러로 플러스 1.07%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도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디테일한 뉴스를 위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위해서 뉴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12월 달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이 2009년 서브프라임 이후에 최악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수치는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신규 주택은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인플레이션 가구 역시 한동안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건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높은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이 부분이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유는 심플합니다. 미국은 경기가 계속해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만 하더라도 지금 신규 실업보험 청구권자 숫자가 19만 명으로 4개월 내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아직 미국의 고용은 탄탄하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미국 경제는 버틴다라는 걸 이 연준의 의원들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 있게 높은 금리 계속 유지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점이 있다면 여기에서도 조금씩 의견을 바꾸는 연준의 인사들이 보여주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금리 인하까지 연결이 되려면 시간이 아직 한참 걸리겠죠. 그렇지만 결국 주식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기대감 때문에 먼저 선반영되는 걸 생각을 한다면, 기존과는 다른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베이비 스텝부터 시작해서 연준 인사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하락을 제한적이게, 상승은 탄력적이게 만들어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효과를 최근의 상승장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한숨 돌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미국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위원이 초기에 75bp 금리 인상을 선호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추후에도 꾸준하게 50bp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럽 쪽의 소비도 한 번 더 쪼그라들 것을 어쩔 수 없이 감안을 하면서 봐야 되겠죠. 유럽 중심의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온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출이 쪼그라들다 보니까 어닝 쇼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체 재료로 찾아야 되는 기업들, 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건 여러분들 취향껏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부담을 많이 느끼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역시 조심을 하면서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겠네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쪽은 갈리는 것이 있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기업도 오히려 있을 수도 있다 보니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IRA의 맞불로 탄소 중립법을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한국의 철강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도 같이 엮여갖고 안 좋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일단은 피해야 될 기업들 계속해서 생긴다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여기에도 이 친환경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 역시 이 여러 가지 원자재들의 가격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인플레 상승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 한국은행에서도 계속 보겠지만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이를 잡기 위해서 계속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1순위로 나오는 게 원전부터 해가지고 싼 전기 가격, 싼 전력 발전, 이런 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도 트랙으로 이제 친환경적인 얘기들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전부 풍력부터 시작해서 수소, 원전, 가스 다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친환경적인 부분 말고도 다시 그 이외에 이제 성장하는 섹터, 이 배터리 쪽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투자가 지속되는 만큼 장비 쪽에 대한 수혜는 커질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도 무시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직 상용화된 제품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얘기가 나오면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이게 결국에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시하지 마시고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크 이 30일 날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수혜를 받는 종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내에서 무언가를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주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마스크 판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실적이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갈라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이제 내용들을 쭉 보면은 좋은 종목은 더 좋아질 것이고 안 좋아질 종목은 더 안 좋아질 것이래 가지고 이제는 돌다리도 이제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되는 이러한 장세가 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끊임없이 계속해서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제 영상 보시면서 참고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제가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는 만큼 자, 이 텔레그램 공부방 입장하기 위해서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신 다음에 저랑 같이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61선 지지 오늘도 확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위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시간을 조금 들여가지고 반등을 준비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뉴스를 보자면 이 가스 가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난방비 폭탄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1월달 굉장히 날씨가 추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난방비에 대한 걱정은 점점 커질 겁니다. 자, 근데 이 난방비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면요. 인플레이션 관련된 내용에도 부담이 되겠지만 한 군데 더 부담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현 정권 입장에서는 이 민생 소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낮추기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국제 정세가 어떻든지 간에 일단은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내는 돈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현 정부 역시도 최대한 싼 전력, 최대한 싼 에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찾을 수밖에 없고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다? 원전이다. 자, 근데 원전만 계속해서 파고 있을 수는 없다 보니까 이 미래를 위해서 이 친환경적인 에너지 역시 조금씩 확대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수소입니다. 근데 에너빌리티 입장에선 원전도 원전인데 수소도 회사의 핵심 전략으로 분류를 하면서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야 이게 어떤 게 되는지 간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나오는 내용 보면은 역시나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좋은 내용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수급을 놓고 본다면 어제 이 지지해주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에도 매도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 오늘 어떻다? 횡보하고 있는데 다시 매수 나오고 있다. 자, 그럼 횡보했을 때 며칠 더 외국인 기관이 플러스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바로 급등은 아니어도 이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이 두 군데에서 플러스 나오는 거 기다리시면 된다라고 이 수급은 딱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현재 차트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핵심이 어떤 것이 있을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일단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봐야 될 건 역시나 요 라인이 되겠죠. 61선. 61선 지지가 받게 된다면은
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는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큰 걱정할 필요 없이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21선이 올라와 가지고 61선과 21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야 이거 굉장히 좋은 우상향, 완전한 정배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저항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눈에 띄는 건 역시나 121선이죠. 과거에도 계속해서 눌리다가 한번 뚫어줘갖고 위에 저항을 얇게 만든 흔적도 보여주다 보니까 다음번 상승은 여기를 쉽게 뚫을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이제 딱 보면 좋을 게 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돌파했을 때 240 혹은 480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봅니다. 지금 추세도 좋고 위에 저항을 한번 뚫어갖고 얇게 만든 만큼 다음번에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군데가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어디가 100% 저항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랬을 때 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 뭐다? 딱 맞닥뜨렸는데 수급을 봤는데 갑자기 외국인 기관이 매도한다? 거기가 저항인 거예요. 매도 안 나오면 다음 거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마저도 수월하게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2만원 매물대 많이 여기 쌓여 있는데 이 아래까지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내용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이 나오는 뉴스를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수급을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어제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횡보했을 때 오늘과 같이 다시금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수가 보여지게 된다면은 이 매수 몇 번만 연결되었을 때 빠르게 반등하는 근거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봤을 때 지지라인 61선,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이상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121선을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241선 혹은 481선 보셔라. 그리고 여기마저 돌파하게 된다면 2만원. 요 흐름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분석 오늘도 맞춰봤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